경매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에 모든 기본이 되는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 안에서 인천 쪽을 좀 괜찮게 받고 오피스텔이 대출이 70, 80까지 나오니까 투자금 한 4천만 원 이하면 가능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 북클럽입니다. 네, 오늘은 경매하는 직장인 경장인 저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경장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매 사이트 네. 실제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물건 검색하시고 뭐 권리 분석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미리 준비를 해놔서 이제 나가겠다까지 그 과정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스피드 옥션이라는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고 물건 검색을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자본금, 아까 말씀드린 자본금 안에서 인천 쪽을 좀 괜찮게 받고 오피스텔이 대출이 70, 80까지 나오니까 투자금 한 4천만 원 이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서 감정가 2억 이하. 이렇게 놓고 보면 인천 지역의 오피스텔 중에서 감정가 2억 이하인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가격이 한번 떨어진 거를 보고 싶다면 여기서 유찰수를 1회 이상, 뭐 2번 떨어진 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1회에서 다 낙찰이 되니까. 1회 그냥 다 볼게요. 지금 신건이라고 해서 가격 떨어지기 전까지 다 보면 이렇게 물건이 21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빨간 글씨가 없는 거 위주로 보라고 말씀드린 게 아까 권리상 하자 없는 거를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중에서 괜찮은 물건을 좀 보자면 십정동에 있는 더 베리타스라는 오피스텔이 있고, 전용 면적이 12평 정도, 그러니까 방에 한 2개 정도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외관 사진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 깔끔하죠? 지금 여기 배치도도 있어서 방이 지금 하나, 2개, 그리고 거실이랑 거실이랑 화장실이랑 부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용 12평 정도면 방 3개까지 나오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권리 분석은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전입 날짜랑 근저당 여기 제일 빠른 거, 그러니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소멸 기준이라고 돼 있는 거 날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근저당이 더 빠르죠. 3년이나 더 일찍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후순위인 거예요. 후순위라고 하면 낙찰자가 물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돈을 다 받아요. 보증금 2천만 원을 다 받는데, 그거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줍니다. 왜냐면 이분 이것까지 몰수가 돼버리면 이 사람 이사 나갈 때 보증금 다음 집에 못 내니까 배려를 차원해서 이제 먼저 배당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배당이 다 되는 거니까 나중에 내보낼 때 좀 저항이 덜 하겠죠. 지금 1억 5,500에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1월 4일 날 입찰을 할 거고, 아마 유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이 뭐 1억 2천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최저가가 감정가랑 똑같죠. 그러면 이때 지금 1월 4일 날 입찰을 하시려면 1억 5,500 이상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1억 8천짜리다 하면은 입찰하실 수 있겠죠. 이제 확실히 신건에 들어가면 입찰 경쟁률이 확연히 적기 때문에 이 가격이 훨씬 더 높다면 입찰을 해보는 것도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유찰이 되면 이제 가격은 떨어지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더 받게 되니까 경쟁이 붙겠죠. 그리고 여기 온나라 지도를 누르시면 이 물건의 시세도 알 수가 있고요. 실거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정보에서 지금 우리께 평수가 39제곱미터고 9월에 1억 7,800 두 건이 있었고, 지금 그쵸, 8월에는 1억 6,500 그리고 1억 6,500 뭐 요 정도 시세가 형성이 돼 있고, 지금 큰 평수는 2억 4천 뭐 이렇게도 가 있네요. 근데 작은 평수, 우리 평수는 마찬가지로 7,800 1억 6,500 요 정도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1억 5,500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가격에 받아도 사실 메리트는 있어 보여요. 왜냐면 지금 실거래가 이미 1억 7천이 넘었으니까 2천만 원은 싸게 사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이게 그러니까 실거래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에서 거래가 된 건지도 그러니까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모르죠. 가격만 찍혀 있으니까. 이게 뭐 전세자가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실인 건지 이거에 따라서 또 매매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그건 이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뭐 여기
여기에 경매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네요. 12월, 9월 올해만 2건의 입찰이 있었습니다. 큰 평수긴 한데 1억 9,800에 2개 낙찰이 있었고 그 전에 2020년도에도 그쵸? 2020년도에도 7월 22일 날, 6월 달 다 입찰이 있었고 요걸 통해서 내가 얼마의 가격을 쓸 건지도 한번 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임금 매각 물건이라고 해서 요 십정동에 있었던 경매 사건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는 이제 비슷한 평수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가격은 거의 평당가로 매겨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뭐 호갱노노 이런 데를 통해서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의 그런 커뮤니티 그런 글들 같은 것도 좀 살펴보고 부동산을 네이버 부동산 이제 매물들이 얼마에 나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보는 편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로 전화 조사를 하면서 물어봐요. 요 근처에 있는 여기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아무래도 이 단지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요 평수 뭐 경매라고 밝히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집주인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가격을 여쭤보죠. 금매가, 전월세 가격을 물어보는데 이제 전세 가격에 좀 더 포커스를 두죠. 제가 전세를 둘 거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1억 5,500에 받아서 아까 전세가 1억 7천 얼마에도 찍혀 있었죠. 그럼 이제 바로 돈 자체는 이제 불려지는 거죠.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물건명세서랑 현황조사서 이것도 보시면은 좋죠. 근데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지니까 요건 이제 법원에서 발행한 그런 서류인데 권리상 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 사람의 임차 조건, 뭐 보증금, 차임 언제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왜냐면 사이트는 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어쨌든 기입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거는 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이 물건명세서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그래서 최선순위 설정, 근저당 날짜, 그리고 전입 날짜 비교해 보시고 전입 날짜가 더 뒤다 그러면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입찰하시면 돼요. 가격만 적절하게 이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좋은 물건을 찾는 게 이거를 꾸준히 하셔야지 찾는 거고 이게 뭐 한두 번 본다고 해서 좋은 물건이 보이진 않거든요. 실제로 입찰도 해보고 얼마에 낙찰되는지도 한번 보고 하면은 좋습니다. 네. 네. 이 지난 건을 가지고도 네. 입찰 연습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네. 그 저는 그 방법도 되게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좀 어떨까요? 근데 저는 직접 가서 보는 게 왜냐면 이게 아무리 온라인에서 내가 혼자 컴퓨터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물론 이제 가격을 비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가격을 생각을 했고 낙찰이 이 가격이 됐네. 근데 경매 법정에서 그걸 보면 진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입찰표를 받을 거니까 생각지도 못한 가격에 썼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가격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높게 쓰셨냐, 뭐 다른 걸 보신 게 있냐. 근데 온라인에서 하면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뜨는 거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거나 아니면 뒤에 대출 상담사님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현장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분한테 이제 대출도 물어보고 대출 상담사님이 대출만 하는 건 아니고 그 경매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도 되게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출을 해주다 보면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입찰하는 거 보면서 내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것도 진짜 많이 느끼세요. 왜냐면 진짜 그냥 집에서 했을 때는 경매 법정에 뭐 몇 명이 가고 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뭐 이런 걸 모르는데 법정에 가면 사실 진짜 좋은 물건은 정말 막 몇십 명씩 몰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할 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오시고 그러니까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호객노노하고 다른 사이트도 같이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 내용도 한번 좀 같이 소개 부탁드릴게요. 호객노노를 잠시만요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모바일로 많이 모바일도 똑같을 겁니다. 네. 일단은 컴퓨터로 좀 보여드리는 게 여기 뭐 개발 호재라든지 상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누르기만 하면은 사실 그 경매로 나온 거 예를 들면 아까 봤던 거 십정동 여기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잠시만요. 이게 호객 노노가 번지수는 못 찾아서 이렇게 카카오 맵으로 이렇게 번지수를 찍어 놓고 여기를 이제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십정동이라고 치면 어쨌든 십정동은 찾아가겠죠. 그래서 우리 물건이 어디 있는지 보면은 지금 간석오거리역에서 위로 세 블럭 위네요. 그러니까 간석오거리역을 찾는 거죠. 여기 딱 보이네요. 더 베리타스. 요게 이제 경매로 나온 거고, 요 주변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권 이라고 하면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주거든요. 상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이죠. 그러니까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간석오거리역 주변에도 좀 있거든요. 개수도 이렇게 넓히면 나오고, 더 위쪽으로 가면 동암역에는 더 많이 있네요. 574개. 간석오거리역 인근에는 51개. 좀 더 내려가면 여기에는 굉장히 많고, 것들을 보실 수 있고, 뭐 개발 호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뭐가 있네요. 간석오거리는 안 지나지만 바로 옆에 동암역을 통해서 GTX B 노선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가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네. 네. 이런 것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도 검색을 보시면 지도상에 이제 경매 물건이 나온 데를 찍어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강남 지역에 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강남구 지도 찾아가서 여기에 유찰된 거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 보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물건이 이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게, 그런 거라면 강남이라든지 이런 몇십억짜리 아파트는 나오면 안 되겠죠. 다 시골이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채무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사람 여기 갖고 있던 소유자 이분의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그거를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면, 정확히 있다면 이 지도를 통해서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결국 물건 조사만, 그러니까 검색만 말씀을 드렸는데, 검색을 많이 해야지 계속 그 관심을 갖는 만큼 더 발전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게으르게 하는데 이 사람이 임장을 열심히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검색이 시작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잘해야지 다음 단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거기에 이제 물건 찾아서 주변에 검색하시면은 비슷한 평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피스텔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보면서, 물론 호가이긴 하겠지만 호가 자체로도 의미는 있거든요. 집주인들이 이 정도 가격에는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세조사, 사실 시세조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호재가 있고 뭐 어쩌고 해도 비싸게 받으면 사실 경매로 하는 의미는 없는 거니까. 하루 루틴 아니면 뭐 주별로 하시는 루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쭉 체계적으로, 그게 또 스마트해 보이시니까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잘 정리해 놓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루틴과 자료 정리를 하시는 좀 폼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매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3일 간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뭐 1시간, 2시간 내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지역, 내가 성과를 냈던 지역 위주로 보게 되실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인천이라든지 뭐 경기 남부 이런 데를 보고 있는데, 거기만 클릭 딱딱 해서 어느 물건이 나왔고 3일 전에 봤던 게 똑같이 입찰 안 했으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새로 나온 것들만 보니까 시간이 막 1시간 이렇게 걸리지 않거든요. 30분 정도 보고, 물건 이제 리스트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는 하는데, 그 양식은 이제 저희 수강생들한테 공개가 돼 있어서 뭐 이제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는 그냥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경매 사이트에서 보는 뭐 대지권이라든지 또 뭐 전용 면적, 시세는 얼마가 형성이 돼 있고, 뭐 주변 입지는 어떤지, 정류장, 뭐 그런 사람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 링크도 좀 옆에 걸어두기도 하고.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남겨놔야지 제가 이 지역을 그때 보고 말 게 아니라면 또 나중에 또 볼 일이 생기거든요. 또 경매 물건이 나오면 그때 다시 열어볼 수 있게끔 그런 거는 이제 만들어 두고는 있죠.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그거를 배포를 해서 그렇게 남겨두라고 좀 메시지를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번 지역은 내가 거기서 이제 좋은 기억이 있으면 계속 보게 되거든요. 비슷한 물건들을. 왜냐면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은 남겨놓는 게 좋죠. 그 당시에 시세도 알 수 있고, 뭐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 다양하게 좀 남기라고 얘기는 하는 편입니다. 그 수익 분석표 네네네. 혹시 같이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수익률 분석표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제 대출 가능 금액 계산표라고 해서 노란색 부분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 9천일 때 그러니까 예상 낙찰가가 뭐냐면 입찰가예요. 내가 쓰는 가격이 8천만 원이라고 하면 대출이 얼마나 나오고 최종 투자금이 얼마가 필요한지가 계산이 된 거예요. 네. 거기는 취득록세까지 계산이 된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출 상담사님께 문의를 해야 됩니다. 80%, 70%, 그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는 지역마다 본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뭐 오피스텔이라고 쳤을 때는 낙찰가의 80, 감정가의 70이 보통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나오거든요. 그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여기 초록색 부분에 표기가 돼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대출을 제외하고 순수 내 돈으로 얼마가 있어야 이 잔금을 치를 수 있는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2,100만 원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 근거는 내가 쓰는 가격 8천만 원 마이너스 대출 6,300만 원 플러스 취득록세 세금 400만 원. 그거는 5%로 잡았고요. 원래 4.6%인데 법무비까지 해서 한 5%에서 한 5.3% 정도 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퍼센테이지를 본인 상황에 맞게 또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뭐 취득세도 지금 세금 구간이 다 달라져서 뭐 다주택자들은 12%까지 나오는데 그거를 여기 숫자만 바꿔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 분석은 더 상세한 비용들을 계산할 수 있게 표를 만든 건데 뭐 수리비, 미납 관리비 이거 숫자만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다 계산이 돼서 아래쪽에 월세를 얼마를 받았을 때 수익률이 얼마인지가 계산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경매로 하실 거면 수익률 20% 이상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의미는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월세보다 매매가가 훨씬 더 높아져서 수익률 20%를 고집하면 절대 낙찰이 되긴 힘들더라고요. 매매가가 훨씬 더, 그러니까 매매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월세는 싸진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월세를 이제 하실 거다라고 하면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몇 프로의 순수익, 내 돈이 얼마 묶였고 그리고 얼마의 월 흐름과 그리고 매달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임대 수입 1년치로 계산이 돼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총 지출까지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2%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실투자금 1,700만 원을 넣어서 지금 1년에 남는 게 300만 원 정도. 그걸 나누면 이제 1년에 남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17.2%라고 이제 계산이 된 거고, 뭐 전세를 두시는 거면 사실 이 표는 의미가 사실 없는 거죠. 이건 월 흐름에 대한 계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월세를 안 하시겠지만 나중에 하시겠다라고 하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책에도 넣어놨습니다. 네. 만약 한 2, 3천 가지고 만약 그 입찰을 처음에 시도를 한다고 하면 네. 좀 인천 쪽을 좀 추천해 주시나요? 인천 쪽이 아무래도 호재도 있고 인구 밀집도도 높고 그러니까 공실이 날 우려가 거의 없어요. 인천은 사람도 많이 살고 있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사실 이 3박자를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어느 지역을 가려고 하면 또 거기 너무 비싸고 시장 3천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고 경기도 남부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에서 이제 뭐 그런 오피스텔이 많은 건 부천도 근데 인천보다 더 비싸거든요. 오피스텔이 이런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많은데 가격이 뭐 3억 이렇게도 가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그래서 3천만 원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정말 인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많이 있어요. 뭐 더 아래로 내려가면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뭐 공실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이 빠질 수 있는 우려. 근데 수도권은 웬만하면 그렇지는 않으니까 인천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인천이 좀 넓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선호하시는 지역이 있으실까요? 그 지역은 넓은데 네.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상업용 토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데가 뭐 구월동, 부평, 뭐 아까 본 십정동, 부천은 뭐 경기도니까 투자금이 애초에 제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까지 뭐 한정을 걸어버리면 볼 수 있는 게 너무 제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서 2억 이하로 하시고 저는 인천 전체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해보고 싶네요. 설명. 아, 네. 네.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네. 수강생들도 계속 입찰을 하고 있고, 네. 네, 지금 감정가보다도 시세가 많이 올라간 것들이 있어서 오피스텔 중에서 그런 반개수 있는 것들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좀 짧고 굵게 네. 네. 경매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경매를 왜 해야 되는지. 네. 경매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에 모든 기본이 되는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고, 이게 너무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경매를 하면 딴 건 다 쉽습니다. 그만큼 경매가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만큼 배워가는 것도 많고, 그만큼 싸게 받으면 거기에서 오는 더 수익도 있는 거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리 분석, 뭐 등기부 보는 거, 뭐 물건 명세서 이런 거를 일반 아파트 투자할 때 잘 보진 않거든요. 보통 다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집주인이랑 거래를 하니까. 근데 경매를 하면 그걸 다 알게 되고, 그게 이제 내 돈을 지키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경매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또 공통적인 실수 하시는 것도 좀 실수. 비슷하지 않을까 좀 생각 드는데 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크게 돈을 크게 날릴 만한 것들은 이제 권리 분석을 잘못하는 거, 그리고 대출 제대로 확인 안 해서 보증금 낸 거 몰수되는 경우, 그 가격 조사 제대로 안 한 거, 그거 말고는 사실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네. 보시는 많은 독자분들, 네. 네, 독자분들한테 하나 좀 남기고 싶은 메시지 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제 요즘은 직장 다녀서만은 사실 뭐 정말 이제 여유롭게 살고 이런 거는 정말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것 같아요. 싸게 사는 거는 경매가 유일한 것 같아요. 주식을 싸게 사는 방법은 없죠. 왜냐면 그 당시에 딱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는 거니까. 근데 경매는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고 있고 그런 내용도 다 담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한테 이러한 그 좋은 시스템이 저도 네.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